내렸어요, 이미.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그냥 잘못 봤을 수도, 어느 거는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범람하는 가짜 뉴스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이죠.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월요일 밤 정규 편성돼 어제 첫 방송을 냈습니다. 올 초 큰 논란이 됐던 JTBC 손석희 대표이사의 차량 사고 스캔들과 이 10년 전 고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추적했는데요. 두 사건을 취재한 김재영 PD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손석희 대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 프리랜서 김웅 기자가 이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찾아가면서 2017년에 있었던 자동차 접촉 사고가 알려지게 됐는데 이 교회 앞 공터에서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냈고 뺑소니를 치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줬다. 또 음주 측정했다, 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뉴스까지 순식간에 번졌는데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고 어디까지가 진짜였습니까? 일단 그 협박과 폭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이제 이 김웅 기자와 이제 손석희 사장과 이제 일련의 관계를 맺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는 2017년 자동차 접촉 사고입니다. 네. 그 손 대표가 이제 과천의 공터에서 냈다고 한 것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일련의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150만 원을 주고 손 대표와 이제 이 견인차 기사 간에 합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을 이제 김웅 기자가 와서 찾아와서 손 대표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건데요. 나왔던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미한 사고였고요. 네. 합의가 끝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다라고 이제 견인차 기사가 언론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음주 측정한 아니었고.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결국 이제 동승자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네. 김웅 기자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손 사장께서 약간 보이셨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뭔가 이제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의 뉴스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결정적인 거는 여성 동승자 부분인데 확인 결과 이게 아니었다. 어제 방송 내용 그렇게 됐는데 네네. 사실 이 부분이 그 자극적인 관음증을 극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던 동승자 이 보도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승자는 손석희 사장은 처음부터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네. 근데 동승자가 있었다면 본 사람은 유일하게 그 견인차 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견인차 기사가 이제 이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한 3, 4일인가 있다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등장해서는 자기는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 견인차 기사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손석희 사장과 이 견인차 기자가 서로 통화를 하거든요. 네. 이 김웅 기자와 법적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손석희 네. 사장이 이제 이 견인차 기사에게 확인차 전화를 한 거죠. 했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그 견인차 기사와 손석희 사장이 아마 둘 다 녹음을 했을 텐데 견인차 기사가 녹음한 것을 이제 이 일부 언론이 받아가지고 이제 네네. 뉴스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승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사들이 어차피 이 녹취 내용은 손석희 사장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잘못 보도를 하거나 하면은 예. 이제 그거에 면피를 좀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을 밝혔는데 전문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동승자가 처음엔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 굉장히 길게 통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동승자가 없었던 것 같다고 이제 발뺌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어두웠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얘기하면서. 발뺌을 하는 이 통화 내용인데 보도된 내용에서는 그 뒷부분은 안 나가고 네. 앞부분에 이제 견인차 기사가 저도 본 것 같은데요라는 어떤 확실하지 않은 말들을 증폭시켜서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보도가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이 됐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손석희 사장과 견인차 기사와의 대화에서 이 동승자가 있다라고 한 거 보니 진짜 있나 보다 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네.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언론들이 직접 막 그 공터에 가서 뭐 인터넷 언론들까지 또 이제 가세를 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인근의 여러 장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예, 확인을 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동승자가 있다 없다가 사실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는데 네. 제일 놀라웠던 사실 중에 동승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 언론사들이 그 주변에 이제 이 호텔들까지 네. 취재를 하면서 왜 호텔에 가서 손석희 사장의 어떤 그 행적을 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호텔까지 뒤지는 흔적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네, 또 그 손 사장이 과거에 근무했던 여대에 찾아가서 여대에 찾아간 건 아니고 네. 여대에 같이 근무했던 네네. 교수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예, 예. 뭐 혹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되게 막연하게 찔러보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특정 언론사였는데요. 네. 이렇게 했다는 저희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페이크 팀에서는 이 동승자 논란에 대한 팩트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 사장과 이제 이 견인차 기사와의 이제 전문을 공개했는데 저희는 그걸 되게 주목했던 게 이 견인차 기사가 그냥 이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네. 기자가 이제 내가 그 호기심 많은 기자가 전화해서 동승자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것하고 손 사장과의 통화는 좀 달랐다고 봤어요. 이 손 사장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 사장과 이 견인차 기사와의 녹취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분석 결과 이 프로파일러의 어떤 입장은 이 안에 이미 견인차 기사는 자기가 스스로 못 봤다고 인정하고 있고 자기가 약간 소문을 낸 것도 인정하는 뉘앙스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일단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것도 탐문 수사 기법인데요. 그 만약에 이 견인차 기사가 실제로 동승자를 봤다면 했을 행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손석희 사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이 누군가 젊은 여자를 태우고 주차장에 왔다면 네. 당연히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게 단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변 인물들 탐문을 또 했고요. 네. 뭐 이런 과정을 통해 또 이제 손 사장의 알리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 사장의 알리바이도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네. 예, 모든 그 탐문을 해보신 결과 동승자를 봤다거나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의 문제인데요. 이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딱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럼 그 한 명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는 굉장히 신중히 요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승자가 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의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를 그 사람이 대야 되는 것이죠. 되거나 아니면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근거를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손석희 사장 관련한 이 뉴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믿기가 좀 힘든, 예. 믿기가 힘든 어떤 진술이 제보자, 오락가락하는. 제보자의 증언만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제 보도하는 형태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견인차 기사의 진술, 그러니까 즉 그 손석희 사장과의 통화 내용, 전문을 분석한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견인차 기사의 진술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자 크기가 클수록 견인차 기사가 많이 썼던 단어들인 거죠. 잘못 봤을 수도, 어두워서. 이 진술 전문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면 레카차 기사가 근거를 댔겠죠. 끝난 다음에 누가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거는 다른 레카차 기사 같이 따라간 그분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때 없어요. 못 봤다니까요.
없었어요. 동영상 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건 좀 모른다고요, 사장님. 나는 그거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없었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 지인한테 말했대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두웠으니까 그쪽에는. 안에 불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제가 착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두워서. 네. 어두워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착각을 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놈 혼내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 혼내주세요, 예. 뭐 잘못된 거는 저희해야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보도를 했던 언론사와 또 그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김웅 기자 쪽 입장도 확인을 하셨나요? 일단 보도를 한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이 질문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자신이 한 보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 그 어차피 이제 이 견인차 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손 사장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두워서 자기가 잘 못 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자가 자신이 한 보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뒷받침하는 얘기를 저한테 할 수는 없었고요. 김웅 기자는 현재 동승자 논란은 본인이 사실 동승자 논란 처음 제기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석희 사장과의 사건에서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손 대표, 손 사장이 왜 과천에 갔나 이 부분도 많은 억측이 있었던 부분인데 확인을 하셨죠? 네, 왜 거기 갔을까? 거기 갈 일이 아닌데 과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네. 했는데요. 사실 과천은 손석희 사장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실제로 바로 그 사고가 난 지점에서 한 300m 떨어진 교회에 다녔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지리가 밝으니까 네. 뭔가 이제 볼 일이 급해서 그쪽으로 차를 움직이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걸로 저희가 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급한 볼 일이 뭐였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좀 화장실이 급해서 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걸로 직접 밝혔죠. 경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는 또 이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가짜 뉴스도 다뤘는데,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특히 저희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그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이제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경의 수사가 어땠는지 또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 스포츠 조선의 한 하모 사장께서 이제 사실 그 문건에 나온 또 김정승 씨의 이제 스케줄표에 나온 사람이 네. 그 사람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누명을 쓰시게 됐어요. 네,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거죠. 네. 사실은 이분은 이 김정승 씨가 지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장자연 씨 문건에 나온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분이 김정승 씨 장자연 씨 매니저의 수첩에 나온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그런 어떤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됐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한 사람일 것으로 모두가 그때 이제 추측을 했고 경찰 조사도 그렇게 돼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스포츠 조선의 전 사장으로 경찰이 바꿔서 발표를 하게 됐던 겁니까? 일단 그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은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알리바이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혐의를 벗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방사장이 도대체 누구야 네. 했는데 한모 씨라는 분이 와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김종승 씨의 어떤 메모에 남겨 있는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말은 스포츠 조선 전 사장이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이분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말은 잘못된 말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예, 그런 식으로 증언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그 한 씨가 번복을 했다는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는요.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그날 밤에 좀 이런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엉터리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는 엉터리 내용을 조선일보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빌려가지고 말한 게 그 방송 불기소 결정서에 반영되고 그러고 또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 기사 쓰고 이리 된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하거든. 안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이 용기 있게 증언자로 나선 윤지호 씨도 또 직접 만나셨죠? 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지호 씨가 이제 또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기존의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불만이랄까요, 그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마치 이제 장자연 씨가 성상납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장자연 씨의 명예가 이제 더럽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그 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연 씨의 사건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인데 윤지호 씨는 이건 성폭행 사건이다. 네. 그리고 성상납 강요다 이거는 네.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자, 이 마지막으로 이 일상적인 뉴스에서도 사실 팩트 체크하는 코너들이 많은데요. 이 페이크 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차별화된 취재를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는 일상적으로 하는 팩트 체크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네. 탐사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료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자료를 찾는 것과 함께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팩트가 달라지는지를 직접 취재하는 방식으로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전공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김재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